우리가 유독 화가 나는 상황이나 사람이 있습니다. 그 상황만 되면, 그 사람만 보면 짜증이 밀려와요. 괜히 더 상처받고 더 화가 나고요. 이건 사실은 그 상황이나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. 우리 마음 깊숙이 억압되어 있는 무의식이 올라오는 거예요. 우리가 다 컸어도요, 내 무의식에는 어린 나의 자아가 있어요. 억눌렸던 과거의 내 모습이 무의식 속에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어요. 그 무의식이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. 6, 7살 때 있었던 일 때문에 46, 47이 되어도 화가 난단 말입니다. 근데 더 무서운 건 무의식이라서 우리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. 그저 단순히 상대방이 날 화나게 했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어요. 사실 그래서 내가 화가 날 때 진짜로 그 사람이 100% 잘못했다기보다는 내 무의식에 살아있는 어린아이 또는 청소년이 해결하지 못한 감정을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. 그 사람의 말 한마디나 작은 행동이 이 과거에 아물지 않은 나의 상처를 건드린 거죠. 심리학 용어로 미해결 과제라고 합니다. 그런데 그렇게 해서 상처가 올라오면 난 너무 아프지만 사실은 희망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 무의식에만 갇혀 있었던 감정이 의식으로 올라온 순간이기 때문에 그걸 잘 건지면 미해결 과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. 아, 내 주변에는 왜 이렇게 상처 주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. 왜 정상적인 사람들이 없는지 모르겠어요.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먼저 질문하고 싶어요.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나요?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인간관계의 질이 달라집니다. 나 자신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도 사이가 좋을 수 없어요. 제가 참고한 책에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체크해 볼 수 있는 질문들이 있는데 읽어드릴 테니까 몇 개나 체크하시는지 한번 보세요. 몇 개나 체크하셨어요? 여러분이 만약 이런 말들이 낯설고 어색하시다면 그 다음 제가 다른 질문들을 읽어드려 볼게요. 몇 개 체크하시는지 보세요. 어떠세요?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? 정말로 내가 인간관계에서 자꾸 화가 나고 자꾸 상처받는 이유가 그 사람 때문인가요? 아니면 나 때문인가요? 자,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단어들을 짧게 불러드릴 테니까 어떤 단어에서 거부감이 생기고 기분 나쁜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. 딱 2초씩만 생각하시는 거예요. 여기서 기분이 언짢아지는 단어는 나의 어린 시절에 억압을 받았던 바로 내 모습일 수 있어요. 예를 들어서 공격적이라는 단어를 봤을 땐 기분이 되게 나쁜데 실패한이라는 단어를 봤을 땐 아무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. 이건 나에게 공격적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.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억압이 있었던 거고요. 혹은 공격적인 사람에게 크게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요. 그래서 공격적인 타인을 만나게 되면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고 상처도 받게 되는 거예요. 여러분, 우리는 이제 이 분노와 짜증 뒤에 숨은 진짜 의미를 알아야 돼요. 그러려면 내 자신의 내면을 좀 잘 보고 나 자신에게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어야 합니다.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먼저는 여러분의 감정을 아셔야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때문에 화가 날 때 그때 느끼는 감정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. 예를 들면 무기력감, 위축감, 죄책감, 수치심, 시기, 질투, 슬픔 이런 감정들이 있겠죠. 이 감정은 그 사람이 나에게 넣어준 것이 아니에요. 원래 내 겁니다. 어렸을 때부터 내가 가지고 있었던, 내가 억압하고 있었던 감정들이에요. 그 감정을 내가 만들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. 감정을 알려면 제가 지난번 라이브 영상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 피하지 마시고 그대로 느끼시는 겁니다. 어떤 감정이든 부적절한 건 없어요. 감정이란 본디 중립적인 가치잖아요. 내가 그만한 감정을 느낄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. 그건 부적절하지 않습니다. 그대로 느끼시고요. 더 이상 나의 감정을 억압하거나 회피하지 않아야 합니다. 억압하고 피할수록 감정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무의식 깊이 들어가거든요. 오히려 충분히 느낄 만큼 느끼고 나면 지나갑니다. 이렇게 내가 나를 좀 편안하게 해줘야 주변 사람들도 나를 편안하게 대할 수 있고 편안한 인간관계가 형성됩니다.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나를 더 사랑하고 편안하게 해줄 수 있을지 이 자존감에 대한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. 그 외에 이 책에 나오는 걸 좀 말씀드리자면 2가지의 생각을 갖는 겁니다. 하나는 나는 내 인생의 매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하세요. 아마 이 말에 엄청 반발심이 드실 겁니다. 내가 얼마나 게으른데, 내가 얼마나 농땡이를 피웠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지?
제가 얼마 전에 게으름에 대한 영상 올렸죠. 사람이 게을러지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.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아니라 내 심리 상태가 할 수 없도록 만든 겁니다. 그러니까 사실 내 상태에서 난 최선을 다한 게 맞아요. 지나온 모든 과거의 일들을 그냥 존중해 주세요. 자책을 하면 더 할 수가 없어요. 그냥 자신을 다독여 주세요. 난 최선을 다했다. 지금 내 심리 상태에서 이만큼까지가 난 어쩔 수 없었던 거야 라고 말이죠. 또 한 가지 가져야 할 생각은 내 인생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가치 있고 의미 있다는 생각입니다. 사람마다 다 제각기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지만 그냥 실패를 실패로 남기느냐 아니면 성장의 기회로 삼느냐는 본인이 해석하기 나름이에요. 내 인생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신다면 여러분 인생에 실패한 순간은 없는 거죠. 자,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어떤 점이 나를 화나게 하는지 생각해 보시고 그 모습이 나에게도 있는지 떠올려 보는 겁니다. 아니요, 난 절대 그런 면이 없습니다. 나 그렇게 절대 살고 싶지도 않고요.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결국 내면에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. 강한 부정은 긍정이죠. 이 상대방의 짜증나는 모습, 상대방의 그 화가 나게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억눌려 있던 나의 모습을 찾아서 자신을 좀 수용해 주시면 좋겠어요. 거울 본다 생각하시고. 아까 읽어드렸던 그 단어에서 제가 체크했던 것 중에 공격적인이 있었거든요. 내가 공격적인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그냥 받아들이고 무의식에 있던 공격성을 의식으로 끌어올리면 차라리 더 통제가 된다는 거죠. 여러분, 나를 사랑하면 상대방에게도 화가 덜 나요. 나랑 편하게 지내시고 나랑 친하게 지내세요. 그렇게 해서 본인의 분노를 또 상처를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랄게요.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웃긴 따뜻한 상담사업자였습니다.